자녀나 부모님, 이게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판매합니다. 그러면 싼 금액으로 해도 되나요? 적당히. 적당히라. 사실 부동산을 제3자한테 거래할 때 무조건 디스카운트를 합니다. 자녀한테는 그런 일반 논리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알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될까? 정말 유용합니다. 정말 유용해?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는 총 3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싸게 팔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텍스메이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요, 요즘 부동산 대책과 더불어서 알아두면 정말 유용한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유세 부담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처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남에게 팔자니 아깝고, 맞아요, 계속 오를 것 같거든요. 네, 자녀의 자금 부담을 조금 덜어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부모 자녀 사이에 매매 거래 자체가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얼마나 싸게 팔아야 할지, 거래하기 전에 어떤 점을 주의하고, 거래를 이미 한 상황이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호쌤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그럼 바로 알아보러 갈까요? 네, 렛츠고! 경호쌤, 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매매 거래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요건은 정말 잘 갖춰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배우자 또는 이제 직계 좀비속 간의 거래는 세법상 서로 돈을 주고 받는다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간의 매매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먼저 추정을 하는 형식을 띠고 있는데요. 저희 얼마 전에 증여 추정이라는 영상도 찍었었는데, 증여 추정이라는 거는 명백한 자료를 대게 되면은 풀려날 수 있는 겁니다, 의심에서. 네. 그래서 명백하게 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하면 매매가 맞지만 정확하게 입증을 못해요. 그러면 증여로 보겠다 라는 내용인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입증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는 점. 저희가 이제 입증해야 될 사항은 크게 2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제 자녀에게 실제로 이 부동산을 판 증거가 있는지, 금융거래 자료 등 그런 증빙 자료가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고, 2번째로 자녀가 실제로 증여받은 게 아닌지, 자녀가 실제로 이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여력이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매매는 돈 주고 사오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자녀분들이 그 부동산을 사기에는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대학생 자녀인데 저희 이거 샀어요라고 하면 과세관청에서 믿질 않겠죠. 그렇죠. 자녀에게 증여를 한 금액이 만약에 있어요. 증여재산 공제에 의해서 증여세는 납부할 금액이 없다라고 한다면 신고를 하지 않게 되는데 그 금액도 꼭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 나중에 추후에 이런 자금 출처 조사 등이 들어왔을 때 그 금액만큼은 자금 출처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나 부모님, 네. 이게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판매합니다. 그러면 싼 금액으로 해도 되나요? 적당히 싼 가격으로는 가능합니다. 적당히라.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양도가 있고, 둘째가 증여가 있습니다. 증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죠? 공짜. 공짜죠. 그렇습니다. 돈을 안 받고 그냥 주는 형식을 증여라고 하고, 양도는 이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죠? 대가성이 있습니다. 대가성 있는 거래를 저희가 양도라고 하는데요. 증여세는 누가 내죠? 증여세는 공짜로 받아서 이득을 받는 사람이 내는 거죠. 네, 수증자. 양도세는 누가 내죠? 팔아서 돈을 받는 게 파는 사람이 받는 거니까 양도자가 세금을 내야죠. 맞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받는 사람이랑 파는 사람 입장에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12억짜리 아파트를 만약에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라고 하면 자녀가 12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증여세를 납부할 것이고, 이제 12억에 대해서 자녀에게 판다라고 한다면 파는 양도자가 12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겠죠? 아니 12억 말고 시세 차이. 맞습니다. 왜냐면 이 12억에 대해서 취득한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양도 같은 경우에는 12억이 아닌 12억에서 취득가액, 뭐 예를 들면 6억 원이라고 한다면 그 6억 원을 차감한 시세차익 6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과세과액이 다르잖아요. 네. 증여세는 12억 원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 양도세는 이제 시세차익 6억 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건데, 양도세랑 증여세랑 규율받는 법이 다르잖아요. 양도세는 양도소득세법, 증여세는 증여세법에서 규율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 세율 구간도 다르고 비과세라던가 이런 혜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를 할까요? 양도를 할까요? 많은 질문들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자녀에게 그러면 시세보다 좀 낮은 6억 원에 팔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는 괜찮지만 직계 좀비속이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세법상 규율을 받게 됩니다. 12억짜리 아파트를 6억에 샀다고 했잖아요. 네. 차익이 없어서 양도세가 안 나오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뒤에서 다시 알아보는 걸로 하고, 네. 받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먼저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12억짜리 아파트를 겨우 6억 원에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이득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자녀는 6억만큼 이득을 보게 되는데요. 6억에 사서 다음날 제3자에게 12억에 팔게 되면은 무상으로 6억만큼의 이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녀에게 6억 원만큼의 부의 이전이 일어나게 되겠죠? 네. 세금 부담 없이요. 그래서 이런 저가양도의 형식을 규제하기 위해서 실제로 세법에서는 시가보다 일정 범위를 넘어선 저가로 매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더
그럼 경호쌤, 그럼 제가 이 사실을 모르고 거래를 이미 해버렸으면 바로 증여세가 나오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부동산을 매매할 때 시가보다 싸게 매매하는 경우는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는 일입니다. 당장 지금 돈이 필요한다던가 아니면 보유세를 아낄 목적이나 세법상의 규제를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목적 형태에 따라서 싸게 팔 수 있는 행위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싸게 팔았다고만 해서 증여로 과세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시가의 일정 범위를 넘어서서 싸게 팔았을 경우에만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허용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냐면 자녀에게 판 금액과 시가의 차이, 그 금액을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둘 중에 적은 금액으로 비율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렇게 말로 설명하고 밑에 수식을 띄워들어도 이해하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시가가 12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를 자녀에게 6억 원에 매매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시가와 지금 실제로 아파트를 판 그 대가는 차익은 6억 원이 나오게 되겠죠. 네. 그 6억 원을 여기다 대입을 하고 그리고 시가의 30%면 얼마죠? 3억 6천. 그 3억 6천이랑 3억 원이랑 비교를 해서 둘 중에 적은 금액 3억 원이 되겠죠. 그러면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되게 되겠죠. 이상이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세 없이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9억 원 이상으로 매매를 하셔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9억 원 미만으로 벌써 거래를 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는 하셔야 됩니다. 증여세 세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네. 신고납부 제도를 두고 있죠. 신고납부이지만 세액이 잘못된 경우에는 국가에서 고지를 내린다는 점. 그래서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추후에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를 하시고 지금이라도 꼭 신고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아까 한다는 그 기준이 있었죠.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그 금액만큼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가랑 거래 가격 차이 6억에서 시가 30%와 3억 둘 중에 적은 금액인 3억을 차감하고 네. 결국 3억 원에 대해서 증여를 보고 3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의 거래에서 좀 달라지는데 그 경우에 그냥 무조건 3억 원을 빼주게 됩니다. 8억짜리 아파트를 만약에 4억에 팔았다고 한다면 4억에서 무조건 3억 원을 뺀 1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할 때는 정말 조심은 조심해야 된다는 게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증여세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9억 원 이상으로만 거래를 하면은 이상이 없는 건가요? 그거는 또 아닙니다. 이제 받는 사람 입장을 봤으니까 파는 사람 입장도 한번 고려를 해야겠죠. 매매자인 부모님의 입장으로 가서 자녀에게 싸게 판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도가를 시세보다 싸게 파게 된다면 양도 차익이 거의 없어져서 세금 계산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여기서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한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거래한 매물의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그냥 의제를 해버립니다. 아까 증여세에서 네. 계산한 거래 가격의 기준은 시가의 30% 또는 3억 이것과 비교를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차이가 있죠? 양도세에서 바라보는 금액은 시가의 5%로 보고 있습니다. 겨우 5%. 엄청 작죠. 네. 왜냐면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니까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네. 아까 증여세법에서 시가의 30%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금액을 그냥 갖고 와서 5%로만 바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시가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세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9억 원에 만약에 매매를 한다고 하면 양도가는 9억 원이 되고 시가의 5%인 6천만 원이 될 거고 3억 원과 둘 중 비교해서 적은 금액은 6천만 원이 될 테니까 시가와 대가 차익이 3억 원이죠. 네. 그러니까 양도가인 9억 원 자체를 부인해버리고 시가인 12억 원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는 양도세법에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증여세법에서는 시가의 30%와 3억 그 금액을 차감을 해줬었잖아요. 그래서 증여가액을 좀 줄여줬었는데 양도세에서는 그런 거 없이 결국에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인정해버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양도세법과 증여세법이 이제 다른 점인데 결국에 이 양도세법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려면 시가의 5%를 넘기면 안 되잖아요. 자녀에게 그래서 실제로 매매할 때 시가의 5% 6천만 원을 뺀 11억 4천만 원 그 금액 이상으로 이제 거래를 해야 됩니다. 겨우 시가의 5%라는 그죠? 그렇네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만 그렇고 실제로 우리가 부동산을 처분할 때 5%보다는 좀 더 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3자와 간의 거래에서는 이렇게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매한다라고 해도 이렇게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나 부모에게 싸게 팔려고 한다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증여세 규정이 있겠지만 결국 특수관계인 거래를 피하려면 오차범위 5% 안팎에서 양도가액을 정해서 거래를 해야지만 부당한 세금을 두드려 맞는 경우는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사실 부동산을 제3자한테 거래할 때 무조건 디스카운트를 합니다. 자녀한테는 그런 일반 논리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알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될까? 정말 유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증여세법을 내지 않는 범위는 시가의 30%, 네. 양도세법에서 규제를 받으려면 시가의 5%라 그랬는데, 그럼 만약에 양도세법에서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면, 내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양도를 해도 양도 차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시가가 현저히 떨어져서 내가 취득한 그 경우보다 더 낮은 금액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양도세를 계산할 필요가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법적으로 증여세가 아까 부과되지 않는 시가의 30% 범위 있잖아요. 네. 그 금액만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의사결정을 되는데요? 하면 세금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보통 서울은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많이 지방은 올랐는데, 사실 많이 떨어진 곳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 곳을 할 때는 증여세법만 좀 고려를 하면 될 거고, 맞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내가 1주택자다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대신에 부엌초가 고가 아파트는 나올 수는 있죠.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거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니까 꼭 전문가 상담을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고려를 할 때 항상 미래에 대해서도 저희가 항상 같이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자녀에게 무작정 부동산을 이전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게 된다면 지금 이 방법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만약에 이 부동산을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추후에 자녀가 이 부동산을 매매한다라고 했을 때 취득가액이 그만큼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세 차익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자녀가 부담할 양도소득세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자녀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아서 이 부동산을 처분한다고 하면 고려가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자녀가 몇 가지 주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양도소득세까지 항상 고려를 해서 의사결정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실제로 이런 부분까지 항상 같이 고려를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컨설팅 하지 않고 하게 되면 나중에 큰 화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는 총 3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싸게 팔 경우에는 첫째, 자녀에게 그 부동산을 취득할 여력이 있는지,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되고, 둘째로 실제로 제3자와 거래하듯이 이 부동산을 거래한 증빙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시가보다 정말 싸게 팔진 않았는지, 적정한 금액으로 거래를 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